그러면은 AI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가는 흐름으로 올해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맞이해서 말씀 주신 대로 네. 특별한 IT 트렌드를 좀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밤의 미주라인은 첫 번째 출연해 주시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슈를 찾아서 보고 정리를 해서 강의하고 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일상 IT라는 지금 채널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현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뭐 CES도 다녀오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CES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매해 1월 초면 가장 화두가 됩니다. 올해 어떤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이냐. 많이들 주목을 하고 또 이번에는 AI, 젠슨 황이 대단한 지금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했었는데요. 올해 CES 2025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사실 이제 CES는 이제 매년 저희가 주목을 하는데 세계 3대 IT 쇼가 있죠. 1월 달에 열리는 게 라스베가스 CES, 3월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그 이파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1월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리더들이 발표하는 키노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기업들이 부스를 전시를 하는데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먼저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해마다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엄청난 비전을 1월 달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젠 조금 시도화되어서 올해 정말 무엇을 통해서 수익화시킬 것이냐,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SK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 라스베가스의 명물 중에 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본따서 미니 스피어하고요, UAM을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타볼 수 있도록 만들었었어요. 올해 역시 화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 앞에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 혁신의 문이라는 게 촥 하고 열리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AI 데이터 센서, 그 AI 서비스 등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신경을 쓰고 수익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뭔가 좀 기업들마다 와우하는 포인트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까는 대기업들의 전시가 밍밍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확실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규모의 그리고 대중적인 느낌의 제품들을 많이 가져온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매년 CES라든지 이런 대형 가전 전시회를 방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저와 만나서 AI가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어떤 제품이 네. 나왔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올해 직접 CES를 좀 가보시니까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뭐 뚜렷하게 좀 바뀐 게 있다라는 것을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참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핫한 기술을 뽑는 건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 오시코시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관심이 좀 갔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좀 훨씬 많으신데, 근데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아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 회사가 1907년도에 설립됐던 특수 차량 전문 기업입니다. 군용 트럭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한화랑 같이 이제 방산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알려지기도 했어요. 컨소를 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 CES의 첫 데뷔를 하면서 소방차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의 슬로건이 너무 좋았었던 게 그 매일의 영웅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매일의 영웅들이 누구냐? 환경미화원 분들, 그 소방관 분들, 경찰관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쓰레기통 수거 차량이었습니다. 10년에 로봇 암이 있어서 AI 기반으로 해서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정확하게 잡아서 수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해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달하는 로봇도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택배 로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마치 택배 로봇이 오는 것처럼 쓰레기 수거 로봇이 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담고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로보티즈라는 기업에서 작년부터 양천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도 전기차하고 AI 기술들이 점점 쓰이기 시작한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었고요. 자, 작년에는 미국의 존 디어가 굉장한 인상을 줬습니다. 근데 올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어디였냐면 중국 기업 샤오펑이었어요. 이 샤오펑에서 플라잉카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활주로가 있어서
활주로를 달리다가 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리에서 이륙하는 드론 형태가 있는데 이 샤오펑이 이번에 가지고 온 건 드론 형태였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드론 형태라면 대단할 건 없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대단했냐? 이 드론이 모듈식으로 접혀서 자동차에 실립니다. 이 자동차도 사이버 트럭처럼 생겼었는데요. 이게 열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실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늘로 날아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액도 현재 밝혀진 바로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판매가 일어나고 내년에는 인도가 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도 농슬라, 농테크 쪽에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디어를 농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과 테크를 결부시켜서.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국내 회사 중에 대동이라는 기업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 CES에서는 딸기에 모종을 심거나 가지를 제거해주는 농업 로봇하고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실물 재배기들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여줬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제품들이나 뭐 화면에 저희가 이제 잠깐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네. 트럭에 타는 뭐 SUV에 태우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만 보여드렸지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찍어오신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트렌드라고 하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뭐 푸드도 있겠고 농업 관련된 테크 섹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이제 임복 대표께서는 어느 섹터를 가장 올해 핫 트렌드라고 보고 계세요? 올해 주요 트렌드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AI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생성형 AI인데 그 AI는 점점 인터넷과 같이 기본 서비스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쓰고 있는데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업무에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개인들은 어떻게 이걸 친구처럼 비서처럼 쓸 것이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농업 테크를 이야기 드렸던 거는 우리 농업하면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업만 가능할까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각각의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걸 좀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이어서 이제 두 가지 섹터만 더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예. 그 AI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 AI는 성공하고 있으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은 뭐가 될까? 이 다음은 당연하지만 휴머노이드죠. 저도 작년부터 휴머노이드가 앞으로는 대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올해 엔비디아 젠슨의 키노트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로봇공학 시대에 챗 GPT 모멘트가 온다. 이러면서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도 본인들이 주도하고 싶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협업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휴머노이드를 보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좀 화제가 됐었던 피규어 2하고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이라 그래서 아마존 물류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함께 공개가 좀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생성 AI,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시장은 스마트 글래스, 메타버스 시장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벌써 한 3년 정도 전에 메타버스가 나왔었다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게임형에 많이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오게 되는 메타버스는 스마트 글래스하고 고글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예요. 우리가 얼굴에 뭔가 안경을 썼었을 때, 고글을 썼었을 때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챗 GPT가 먼저 보였었던 고급 음성과 영상 모드가 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